현재 유대인은 이스라엘 땅 이외에도 유럽과 또 저 멀리 러시아와 아프리카 등 전 세계 70여 개의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중국에도 유대인들이 오래전부터 살고 있다는 것이며, 오늘은 중국에서 오신 박상웅 선교사님을 모시고 중국계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선교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중국에 유대인이 있다라는 건 굉장히 좀 생소하게 들려요. 중국의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서 가서 살게 된 겁니까? 네, 9세기부터 13세기 그 중간의 대체적인 일들인데, 이제 이스라엘에서 소련을 거쳐가지고 이제 시베리아 거쳐서 중국 땅 이제 하남성, 허난이라고 그러죠. 그 카이펑에 들어가게 된 것이, 그 당시는 북송 시대, 베이송 시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북송 시대 때 그분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수도가 당시 수도는 카이펑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수천 명이 정착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당시 북송 시대 황제가 많이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주어서 상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당도 짓게 하고 종교 생활도 하게 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유대인들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분들이 들어갔던 통로는 이제 실크로드를 통해서 실크로드가 이제 중국하고 이제 중앙아시아, 중동까지 상업 도로가 이제 실크로드죠. 예, 실초, 저루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실크로드를 통해서 이제 흔한 카이펑까지 이제 예루살렘 시안에서 중국 시안까지가, 서안까지가 이제 실크로드 길이지만은 이제 그분들이 더 들어간 것은 흔한 카이펑까지 들어가게 된 거죠. 지금도 다른 서방 국가의 박물관이나 영국 박물관이나 또 다른 지역에서도 당시 실크로드에서 통해서 들어갔던 유대인들이, 중국계 유대인들이 이제 그 유물들의 유적들이 이제 많이 출토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황제가 왜 유대인들을 이렇게 그 당시는 이제 길에 보면은 그 당시 인구가 150만 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50만 명, 그 당시에 어떤 다른 기타의 도시보다 정말 큰 도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계속 그 황제가 좀 더 이제 넓히고 개방하고 좀 더 그 이제 그 나라를 갖다가 부흥하기 위해서 많이 받아들이고, 그래서 외국인을 많이 받아들이고 지지하고 이렇게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유대인들도 포함됐던 거군요. 그럼 그 당시에 얼마나 그 유대인들이 갔나요? 문서상에는 지첸거는 그래서 수천 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중동에서 살던 사람들이 중국에 가서 살겠다라는 그 생각을 한 것,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럼 흩어지면서 계속적으로 실크로드를 따라서 흘러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13세기 1300년도에서 1800년도 그 기간이 제일 이제 부흥했던 기간이었고, 그 당시에는 이제 4,000명이라고 문서상 이제 기록이 나와 4,000명 정도가 제일 많이 부흥했고, 한 70여 성씨를 가진 사람들이 그곳에서 다 살고 있었는데, 그 황하강의 범람으로 인해서 이제 회당이 다시 지었던 게 다시 없어지고 몇 번 그 일을 거치면서 이제 더 이제 다른 지역으로 흩어지게 된 거죠. 그 북쪽 하얼빈이나 이쪽에 그 천진으로 흩어지기도 하고, 밑에 상해나 시안강으로 흩어지기도 하고, 흩어지면서 현재 이제 기존 남아있는 주요 성들이 이제 5개 성이 남아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실제적인 알리아에 대한 마음을 품고 실제적으로 대표격으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3개 성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조씨하고 김씨하고 석씨입니다. 유대인인데도 성이 석씨, 김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당시 이제 북송 황제가 이제 그것을 이제 성을 하사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을 그 자기 중국 나라 성을 하사해서 그 성을 받은 성이 이제 7개 성을 받은 거죠. 그럼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그 카이펑 지역에 와서, 원래 유대인들은 뭐 장사 잘하는 사람으로 유명하지만은 주로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까? 주로 기록상에서는 상업을 주로 그 사람들이 위주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유대인들이 카이펑 지역에 와서 지금까지 살면서 그 지역에 있는 원래의 중국 사람들, 카이펑 원주민들하고는 관계가 좀 어땠습니까? 예, 많이 융화됐죠. 지금 대부분 다 융화됐고, 외관상에 코가 조금 크고, 보면은 눈이 한쪽 눈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은 이 사람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죠. 유대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분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지난번 북경에서도 유대인 한 가족을 하나님 우연히 붙여주셔서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중이 이제 뼈를 만지는 일을 사람을 치료하는 일을 하신 자매님인데, 그분은 성이 주씨예요.
그런데 그분 어떤 소개로 우연하게 만났는데 처음 보자마자 당신 주자매 유대인 자손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놀랐어요. 어떻게 나를 그렇게 보아하냐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는 이분이 유대인 후손이라는 것을 이제 외관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본인이 유대인이라는 거를 이렇게 밝히면은 좀 어떤 불이익이 좀 있나요? 왜냐하면 생활상에 돼지고기를 안 먹죠. 자기도 절기도 지키고 어떤 생활상에 있던 부분들하고 이제 어떤 관계성이죠. 그런 것 때문에 혹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기도 하고. 한 1000년 정도 그 지역에 살면서 현지인들과 이렇게 결혼하면서 피가 많이 섞였죠. 예, 대부분 섞이고 뭐 남편이 유대인이면 여자는 이제 한족이고 한족 유대인이면 여자는 또 남편 한족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많이 이제 그쵸 많이 섞였죠, 그죠. 그럼 피도 많이 섞이고 또 외모도 이제 점점 많이 변해가고 그런데도 그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면서 그 정체성을 유지해 나가죠? 몇 년 전만 해도 그 안에서 자기 자체적으로 학교를 하는 운영했어요. 일반 유대인 학교입니까? 그렇죠. 유대인 학교지만 이름이 유대인 학교지만은 이제 정상적인 일반 학교 과정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방과 후라든지 주말을 이용해서 히브리를 가르치고 유대인 전통 문화를 가르치고 그 자녀들에게 너는 유대인의 자손이다. 너는 특별하다. 하나님의 자녀다. 지금 그 딸이 그렇게 교육받은 그 딸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가이드 일을 하면서 그 유대인 중국에서 들어온 유대인들을 맞아들이고 이제 정착을 위해서 같이 도와주는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던 어렸을 때부터 그 들어왔던 그 말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한테 우리는 유대인이다. 너도 유대인이고 너의 자녀도 또 유대인이 될 것이다. 계속 이런 식으로 구전으로만 그 유대인의 그 혈통을 유지해가는 그런 상황인가요? 1800년도로 계기를 해가지고 이제 해당이 완전히 없어지고 그리고 랍비도 죽게 되어지고 어떤 뭐 두루마기도 또 다른데 팔리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점점 흔적이 없어지게 되어져서 그래서 지금은 이제 카이펑에 해당했던 자리가 이제 병원이 들어서고 그 당시 초창기에 자기들이 먹었던 그 우물 봤던 우물들은 저희들이 올 7월달에 갔을 때 이미 그것을 이제 다른 장소로 바꾸기 위해서 그들을 막 이제 부숴가지고 그 자리를 덮어놨어요. 그 저희들이 가지고 좀 다시 볼 수 있냐 해가지고 실제로 그 다시 헤쳐서 보니까 실제로 그 우물 바텀 밑에는 이제 물이고 이렇게 그걸 볼 수 있었는데 이렇게 또 한 2년 전부터 또 중국 카이펑 정부에서 박물관도 이제 폐쇄해버리고 유대인 그 전까지는 있었는데 점점 이제 유대인이 사는 골목, 전통 골목도 이제 앞으로는 없어질 것이라고 이제 그 표시도 해놓고 이런 식으로 이제 흔적을 없애죠. 그렇지만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조씨라든지 석씨, 김씨 이런 부분들은 자기 집에서 자기 조상들의 찍었던 사진들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이런 금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기 방에 다 이렇게 한 방 전체를 갖다 이렇게 진열을 해놓고 예부 손님들 같이 교제도 하고 또 거기서 또 크리스찬 유대인들의 극히 적지만은 예배도 드리고 계속해서 그 각기 나름대로 자기 집에서 그 전통을 이어나가고 어느 한 집에 김씨 집안에 가보면 이제 자기 부인이 그 안식일에 행하였던 촛불을 켜고 아빠가 떡을 떼고 이런 일들을 하던 사진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자기 그 옆에는 장막처럼 장막도 쳐놓은 것도 볼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자녀들이 자라가면서 그 일을 볼 수 있도록 유대인들끼리 모여 살던 그 동네 지금도 계속 있나요? 예, 지금 가면 동이랑 거의 뭐 비슷한 현장들 다 볼 수 있죠. 볼 수 있는데 이제 차이라고 중국말로 차이라고 있는데 차이란 말이 이제 부순다는 말이에요. 썰어버린다, 부수다. 그래서 그 벽에다가 차이라는 말을 동그랗게 써놨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 건물을 다 이제 다 없애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다른 동네하고 그 유대인 동네하고는 이렇게 외형적으로 뭔가 다른 게 있어요? 똑같습니까? 뭐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다든가. 그거는 있습니다. 제가 다윗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있어요? 그 유대인 골목도 유대인이 많이 살았던 그 골목에
입구에 이제 철문에 이렇게 다윗의 별들이 이렇게 하나 둘씩 이렇게 있고, 그래서 저도 저 처음 보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중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키파를 쓰거나 탈릿을 두르거나 이런 것들도 부모로부터 이렇게 물려받고 배워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하는 걸 보고 흉내를 내는 겁니까? 아마 쭉 보고 내려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자기들이 짜서 또 짜고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이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럼 현재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이 쓰는 것, 그 키파와 탈릿과 모양이 거의 비슷합니까? 똑같습니다. 이게 이제 그 카이펑 지역의 그 유대인들이 만든 키파죠. 예예. 아, 이 카이펑이라고 써있네요. 예, 그렇죠. 이걸 직접 만든 겁니까? 예예. 그분 김씨성의 아내가 이제 그 직접 만들어서 이제. 야, 이게 그 어쨌든 그 현재 그 유대인들이 쓰는 키파하고 모양이 같죠. 똑같아요. 예. 탈릿도 그렇습니까? 예, 달도 똑같습니다. 자기들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그 카이펑에 있는 유대인들하고 이스라엘 정부하고 교류는 있습니까? 제가 듣기로만 해도 몇 번 랍비들이 왔다 간 걸로 알고 있고, 올 초에도 4월달에 랍비들이 왔다 갔습니다. 랍비하고 법관하고 왔다 가서 실제적으로 명단을 다시 한번 체킹해 가지고 하고, 또 DNA를 확인하기 위해서 피도 채취해 가기도 하고. 아직 결과는 안 나왔고. 예. 그 아직 결혼 안 놓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에서는 그러면은 그 카이펑 유대인들을 이 사람들도 우리 같은 민족이다, 유대인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어떤 근거가 이제 예를 다른 나라에서는 해당이 있고 랍비가 있는데, 랍비 어떤 뭐 증명서도 해주는 이 사람은 유대인이다. 그렇지만 현재 중국에서는 어떤 정부가 유대 민족이라는 어떤 신분증도 없을 뿐더러 해당도 없고 랍비도 없고 아무것도 어떤 증명할 것이 외관적으로 나타날 만한 것이 없는 것이죠. 단 자기들 선조들의 사진이라든지 이런 분 다 갖고 있지만은 어떤 편지성 것 이런 것도 갖고 있고 이런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은 계속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유대인이다, 우리 가족은 유대인이다. 그렇지만 중국 정부에서 그분들이 돌아가는 것을 환영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사회적인 영향력도 조금 마음에 좀 불안해하고, 또 그로 인해서 중동과의 어떤 그 관계성도 조금 염려를 하고 해가지고 그 카이펑 정부만 해도 이것을 갖다 지지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철거하고 엎어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유대인이라는 정식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상태인데 그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의 정부의 어떤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까? 2000년도에서 한 10년 가까이 흔한 카이펑에 살면서 미국 유대인 대망의 모든 자가 그 유대인이 그 카이펑에 실제적으로 살았습니다. 한 10년 가까이 살면서 영어 교사도 하고 하면서 그곳에서 이제 많은 그분은 참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추방되어서 이스라엘 들어가셨는데 지금 이스라엘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이스라엘 그분이 연결해서 이스라엘 민간단체라든지 정부를 일원해서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그 어떤 중국 카이펑들이 알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현재도 계속 이스라엘로 알리아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까? 예, 원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제 대다수는 뭐 다는 그런 거 아니겠지만은 이제 많은 부분들이 이제 본인들이 유대인의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돌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네요. 일단 중국 정부에서 보내줘야 되는 거고, 예. 또 이스라엘 정부에서 시민으로 받아들여야 될 문제가 있고, 예. 또 그 과정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경제적 비용도 있어야 되고. 예.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 흔한 카이펑 같은 경우는 다른 예를 들어서 이디오피아 유대인들 들어갔을 때는 그대로 바로 정착촌이라 그럽니까? 거기 바로 들어가서 또 경제적인 도움도 받고 생활할 수 있지만 중국 유대인은 그렇게 그런 케이스가 아닌 거죠. 정부 관에서 그렇게 그것이 조인이 안 되고 허락이 안 되기 때문에 갈 수 있는 방법들이 이제 여행 비자가 제일 좋죠. 직업 비자도 쉽지 않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여행 비자 가가지고 히브리어 공부하면서 대학에서 이제 비자를 발급해주고, 그 과정에서 이제 수속을 밟아서 또 신분 두 과정을 거치더라고요. 유대인 신분 확인하는 케이스가 하나 있고, 그 과정을 거치면 이제 이민국 신청에 정식으로 이제 비자가 나오는, 정식으로 유대인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굉장히 어렵네요.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스라엘 정부 입장에서도 좀 그럴 것 같아요. 전혀 외모로 봐서는 우리 유대인 같지도 않고, 또 어떤 유대인이라고 할 만한 근거도 없는데 저들은 유대인이라고 그러고,
이스라엘 정부 입장에서도 좀 난감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렇지만 뭐 그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수백 명이 돌아갔듯이 이 중국 정부도 중국에서도 또 옛날 어려스에서 그 개방되면서 또 수백만 명이 돌아갔듯이 어떤 낚시 낚듯이 한 사람 한 사람 낚는 것이 지금은 그런 식으로 낚는 거죠. 11명 정착했으니까 수천 명 중에서 이제 어떤 큰 어떤 그러한 어떤 변화를 통해 가지고 그분들이 다 돌아갈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들이 그러면은 나는 유대인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자부심을 갖나요? 아니면 조금 왜 나는 유대인으로 태어났을까 이렇게 좀 부끄러워하는 몇 부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정말 마음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유대인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꼭 알리야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류가 있고 나머지 부분은 내가 이미 결혼해서 내 처자도 있고 내가 갈 수가 없어. 알지만은 나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조금 자기 부끄러워해서 그 유대인 신분을 이제 숨기는 사람도 있고. 카이퐁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늘 마음에 그 이스라엘 고향 돌아가야 된다. 그곳에 가면 나의 또 다른 민족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다. 이런 생각들은 갖고 있습니까? 예, 예. 그 땅 내 조상, 우리 조상이라고 이야기하지. 우리는 믿음의 선진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데 그분들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한테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내 땅으로 가야 된다고. 그 김영재가 제일 그쪽에 책임자인데 그분하고 몇몇 분들은 정말 가슴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언젠가는 돌아갈 것이다. 그렇지만 이제 중국 정부의 상황이라든지 그것이 현재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떤 세 가지 프로젝트를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단기 이스라엘 탐방 7, 8일 정도에서 갔다 오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계절 방학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가서 이제 그래서 히브리도 배우고 문화도 하고 전통도 해서 접촉하고 그리고 하나는 이제 어떤 키부츠에 들어가서 중년층의 사람들 키부츠에 들어가 생활하면서 반년 정도, 1년 정도 거기서 또 이제 생활 접촉하면서 또 문화와 그 전통 유대인에 가서 배우면서 이렇게 해서 어떤 그 세 단계를 계획을 프로젝트를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지금 첫 번째 한 번 한 기수 갔다 왔고요. 두세 번째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뭐 재정이라든지 어떤 문제점들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제 기도는 하고 있지만 실행 단계는 아직까지 되어 있지 않고. 그분들 그 처음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의 그 기분은 어땠을까요? 아주 굉장히 뭐 흥분했겠죠. 제일 처음에 그분들 가는 곳은 대부분 이제 후치양 통곡의병을 가는 거죠. 노인분들의 감격과 감동이 있어서 돌아올 때 내가 홍콩 가서 좀 관광 좀 하자고 이제 그 김씨 분이 이야기를 해도 그분들은 홍콩 우리 안 가도 된다. 예루살렘에서 너무 좋은 모습 보고 왔다. 그래서 홍콩도 가지 않고 바로 호난으로 들어온 그 정도로 그분들이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분들이 계속해서 학생들을 보내고 중년들을 보내고 이렇게 해서 어떤 그 프로젝트 계획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계획에 따라서 최대한에 이제 많이 가서 보고 후이지아 칸칸인데 집에 가서 보자라는 거죠. 후이지아 칸칸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가 직접 눈으로 보고 감동이 주어지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또 일단 현재로서 중국 유대인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관광 비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이 들어가서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잘 조인 민간단체라든지 정부에 잘 조인되면은 거기서 이제 공부해서 특히 젊은이들 학생들은 공부하면서 이제 히브리 공부하고 하는 또 그런 케이스가 벌써 2기, 3기가 그런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남아서 이렇게 정착하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정부가 단계를 거쳐서 이스라엘 국적을 주는 이런 일들인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3기수가 들어가 있는데 11명이 이제 정착을 한 상태예요. 현황 가입 중국인들이. 그런가 하면 또 이스라엘 가서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반기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또 섭섭함도 동시에 느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것도 있고 거기서 정착 못해서 또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왜 정착을 못하는 거죠? 혹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뭐 언어적인 히브리어처럼 배워야 되고 또 먹는 것도 거기서 지금 가이드를 하면서 생활하고 아주 알리사하게 중요한 위치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그 자매도 진진, 그 이름이 진진입니다. 그 자매도 지금도 자기 고향 음식이 먹고 싶다고 전통 음식 중국 음식 먹고 싶다고 그거 좋았는데 선진국의 음식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지금도 자기 중국 음식을 하고 이번에 9월 달에 들어가서 그 진진 자매가 참 우연하게도 북한 잠시 둘렀죠. 흔한 가평 잠시 왔었어요. 만나서 같이 뭐 좋은 교제를 많이 나눴는데 그때도 그 자매가 그래도 내 땅 중국이 좋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에 있는 특히 그 카이펑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 이것도 선교사님이 보시기에는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그 흩어진 백성들이 고향을 돌아가는 거. 이제 구약 성취인 거죠.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또 주님 다시 오시기 위해서는 그 일이 또 진행되고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소련에서 그 마치던 그 철의 장막 이런 그것이 무너지고 수백만 명이 돌아갔듯이 아마 중국도 어떤 변화를 통해서 그 땅의 유대인들이 돌아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결국은 카이펑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 같습니까? 예, 돌아갈 것입니다. 시기는 이제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일들이 이제 이루어질 것이에요. 카이펑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도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극소수가 믿고 있고 이제 몇몇 사람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본인들이 드러내기를 싫어하고 또 드러내면 알리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제일 이제 뭐 일하신 분들 중에 한 분도 본인이 이제 다른 같은 유대인들한테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또 이제 그 일들에 대해서 또 이스라엘 온 사람들한테도 본인이 내가 그렇지 않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하게 되면 이제 알리아를 할 수가 없으니까 단지 이제 마음속에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 믿는 백성이다라는 내가 메시아를 내가 신뢰한 그런 백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대부분이 어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고 또 그중 가운데 믿지 않는 분도 있겠지만은 그렇지만 크리스찬은 정말 극소수예요. 크리스찬이면은 알리아가 안 됩니까? 유대 알리아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디오파 사람이 수백 명이 이스라엘 들어갔을 때 조건 하나가 유대교로 귀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수백 명이 알리아로 알리아하지 아니하고 이디오피아에 남아있는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교를 바꿀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유대교가 그 사람들의 조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알리아를 많이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민간단체나 어떤 정부단 접촉해가지고 일을 할 때에 특별히 어로스의 러시아에 일 때 기독교 단체가 돕는 것을 이제 자연스럽게 알게 되죠. 알게 되면 이제 묻는 거죠. 당신 기독교 단체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독교 단체 이름보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 사람들을 사랑해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또 넘어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그 알리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국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 이 정치적인 문제들을 먼저 해결을 해야 되겠네요. 예, 그래야 되죠. 그래야 될 것입니다. 소련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기독교인들에게 중국 카이펑 지역의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십시오. 어떤 기도를 하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좀 더 교회가 많이 오픈을 하고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서 돕는 일들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그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의 그 한족 교회도 역시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직 안 열려 있는 교회가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것은 한국 교회 영향을 중국 교회들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여전히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와중에 또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알게 된 그런 교회도 있고. 예, 그렇죠. 그런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까? 예,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또 저희가 붙여주시는 그 교회들마다 그곳에서 제가 이제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또 말씀도 하고 동영상도 보여주고 이렇게 가지고 또 듣는 자들은 또 그분들도 말씀 내놓고 말씀이 증명되면 또 100% 아멘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또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그렇게 확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카이펑 지역의 유대인들이 대략 어느 정도 정확하게 있습니까? 각 사람마다 이야기하는 것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은 1000명 전후로 보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500명 하기도 하고 1000명 하기도 하는데 아마 1000명 전후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갈수록 그 숫자가 줄어들까요? 아니면 늘어날까요?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1인 한 가정 한 자녀 두기 때문에 늘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중국에 유대인이 있다라는 말, 그리고 그들이 또 그렇게 이스라엘 땅 알리아를 원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러나 그에 앞서서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또 문제들도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마다 중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들의 고향 땅인 이스라엘로 알리야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일들이 반드시 성취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